¿Qué coño me estás diciendo, chaval? Mira, deja de hacer gilipollas, hijo puta. Hola, angelito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헬입니다. 저는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뭐 대단히 학구적인 문장은 아니었지만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굉장히 핫한 넷플릭스를 보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봤던 넷플릭스 시리즈물에 대한 리뷰 그리고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넷플릭스로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장점으로는 유튜브와 비교했을 때 1인칭 미디어인 유튜브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시리즈와 영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페인어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칭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고, 자막 기능이 유튜브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하고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와 시리즈물의 대본은 주고받는 합이 중요하고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의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스페인 연예계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할 수 있고, 저한테는 또 부가적으로 영상적인 공부도 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완벽할 수만은 없죠.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정말 뚜렷합니다. 일단 유튜브랑 비교했을 때 넷플릭스는 유료 서비스예요. 매월 10,000원 남짓의 요금을 받고 구독자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세계 각국에서 현지화 서비스에 굉장히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권 나라들에서 제공되는 모든 시리즈물과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막 기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스페인어 자막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조금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점이 뚜렷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서치해본 결과 스페인어 더빙과 자막을 제공하는 시리즈는 무려 20개도 넘었고, 영화는 96개, 제가 찾아본 것만 96개였고 그 이상이 되는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현지화 전략 이후에도 이렇게 방대한 양의 공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와닿았고,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모든 게 연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군대에 있을 때는 짜투리 시간에 시리즈나 영상을 보고, 사회에 나가서도 뭐 자기 전이나 이렇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쏟으면 10,000원이라는 구독료가 아까울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뭐 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넷플릭스 구독을 홍보하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에게 넷플릭스로도 스페인어를 공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몇 개의 좋은 작품들이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추천드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4개의 시리즈물을 추천드릴 텐데요. 이 4개의 시리즈물을 단순히 드라마로, 시리즈로 접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어 공부 자료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순위를 좀 매겨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시리즈들의 간단한 줄거리와 공부에 도움될 만한 점들을 꼬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4작품이 다 청불이에요. 좀 수위가 높은 애정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해칠 만큼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우리 다 큰 성인 아닙니까? 네, 학생분들은 미안해요. 뭐 일단 넘어가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mpezamos. 네, 그러면 대망의 1등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시리즈는 La Casa de Papel, 종이의 집입니다. La Casa de Papel은 스페인 조폐국에 들이닥친 7명의 강도와 그 배후에 있는 교수라고 불리는 프로페솔라는 인물, 그리고 67명의 인질들,
경찰들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플롯은 일반적인 강도 영화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굉장히 참신하게 줄거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스페인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재미를 위해서라도 꼭 봤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리즈가 어떻게 스페인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그려보세요. 강도들이 인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사들이 주로 명령문이겠죠. 인지한테 너 뭐 해라 뭐 해라.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을 꿇어라, al suelo, de rodillas, da un paso al frente, que muevas a tu sitio. 이런 식의 굉장히 짧은 간단한 명령 표현이라든지 깨를 활용한 접속법이 들어간 명령문이 많이 나오는 시리즈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수준 높은 어휘와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solicito luz verde, solicito instrucciones, objetivo a tiro, 뭐 이런 식의 무전 용어라든지 뭐 antecedente penal, 전과라든지 rehén, 인질, huella, 지문, 뭐 cómplice란 공범, 이런 단어들을 공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용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만큼 공적이고 좀 수준 높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서 공부가 정말 많이 된다고 봅니다. 이 La Casa de Papel 시리즈는 스페인에서 엄청 히트를 쳤고 시즌2까지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요, 진짜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넷플릭스에서 La Casa de Papel 시즌3 클립 영상을 내보였거든요. 한국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의 정말 팬이 돼버렸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2위 추천입니다. 엘리테. 엘리트들이라고 번역되는 이 시리즈는 약간 뭐랄까 꽃보다 남자를 연상시켜요. 부자들, 엘리트들만 다니는 학교에 3명의 전학생이 오게 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들, 그리고 시리즈 초반부에 바로 나오는 주인공 여자아이의 죽음을 중심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인 시리즈다 보니까 뭐 공적이고 높은 수준의 대화보다는 친구들 사이에 하는 그런 욕설이 살짝 섞인 익살스러운 표현이라든지 뭐 젊은 인싸들의 표현,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시리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Qué cojones me estás diciendo? 이런 표현이라든지 ¿Te estás montando una puñetera película o qué? 약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배우들의 억양을 좀 따라해보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표현은 아닌데 잘 안 들리고 되게 체화하기가 힘든 표현들이 많거든요. 인싸들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아무튼 엘리트들 이 시리즈는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고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하면 배우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미겔 에란 그리고 하이메 로렌테 이 두 배우의 굉장한 팬이 됐거든요. 너무 억양과 이 말투가 재밌고 멋있어가지고. 근데 재밌게도 이 둘은 라카사 데 파펠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배경이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19금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조금 뭐랄까 한국 쪽 작품들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색다른 조합의 그런 관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줄거리를 미루어 봤을 때 뭐 시즌2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그 시점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팬으로서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벌써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시리즈물은 앞선 두 시리즈물과 다르게 멕시코 시리즈물인데요. 제목은 La Casa de las Flores입니다. 꽃들의 집이라고 번역되는 이 작품은 말 그대로 꽃들의 집에 사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캐주얼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뭐 평범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고 굉장히 귀여운 멕시코 억양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대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려요. 멕시코 사람들 말하는 게 스페인 사람들보다는 스피드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어가 잘 안 들리시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 작품의 스페인어는 들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시리즈의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슬퍼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작품의 분위기는 정말 상반되게 익살스럽고 막
잘 가요. 그래서 그런 부조화, 대조가 주는 재미도 있는 작품이고, 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살짝 막장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약간 흐름을 깨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3위에 랭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작품, 네 번째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Las Chicas del Cable. 한국어로는 마드리드 모던 걸, 조금 뜬금없게 번역이 됐는데요. 스페인어 제목 그대로 케이블의 여자들, 과거 전화회사의 여성 통신원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리즈입니다. 일단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여성 주인공들이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런 역할을 가지고 굉장히 억압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여성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고 힘든 짐들을 좀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주제와 더불어서 출연진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미모에 정말 멋있는 그런 배우들이 나오는 시리즈고요. 전화회사가 배경이다 보니까 뭐 회사 용어라든지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대화를 보면서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꽤 의미 있는 주제 뒤로 굉장히 막장스러운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막장 사건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과 단어들이 또 뭐 공부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살짝 줄거리가 좀 암을 유발하는 시리즈고, 한 가지 좀 공부하는데 단점을 들자면 약간 시대상이 현재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쓰는 표현이라든지 단어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막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나라도 사극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 나오는 표현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물이나 영화를 통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대적인 배경도 고려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열정을 쏟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물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넷플릭스는 또 하나의 스페인어 공부 자료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도 그렇게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를 다뤘으니까 다음 주에는 넷플릭스에 있는 스페인어 영화들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는 또 만나겠습니다. 아디오스.